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얼른 또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보증권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좀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컴팩트하게 좀 가볼까요? 네. 네, 어제는 우리 쉬었고요. 미국도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주간으로 또 다시 상승을 좀 했고요. 그래서 8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매물이 좀 있었습니다. 주중에 수요일날 급락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좀 있었는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반등을 좀 주었고요. 그래서 주중에 좀 빠진 부분들 때문에 다우는 주간으로 0.2%, S&P 500은 0.75%고요. 나스닥은 1.2%로 기술적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하면서 반도체주가 가장 많이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다우는 마이너스 0.05, 나스닥은 플러스 0.19, S&P 500이 플러스 0.17이니까 네. 전체적으로 뭐 큰 움직임은 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은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하지 않냐 연준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은 신고 지수를 내면서 좀 포모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차익 매물이 있었지만 또 반대로 연말 쇼커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봐야 될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PC 발표가 있었는데 2.6%가 나왔습니다. 전망이 2.8%이고 전월이 3.0%니까 확연하게 둔화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근원 PC도 3.2%로 시장 전망보다 낮게 발표가 좀 됐습니다. 그런 내용에 비해서 뭐 크게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신고 지수를 내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이키가 실적 발표하면서 보도 자료들이 나왔는데요. 매출 전망 악화로 인해서 비용 절감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이제 회사 측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이키가 11.8% 급락하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일부 섹터나 또 소비 쪽에서는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 발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의 이제 차트이고요. 요거는요. 그리고 S&P 500이 지난주에 주중에 이거 일봉입니다. 음봉이 한번 크게 나타났던 걸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걸 고점을 아직 돌파한 상황은 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역사적 신고 지수의 이제 근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1.4%, 코스닥 1.95%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개인들의 매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가 약보합 정도 마이너스 0.02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56으로 끝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의 매수는 배당 차익 거래하는 매수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쪽에 있는 반도체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한 시장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날 밤에 미국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나 목요일 날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제한적이었고 그 와중에도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끝났다,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금요일에는 연휴를 앞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이 배당 기산일입니다. 예. 그래서 배당일을 앞두고 개인들이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개인들의 매도는 양도세 회피 매물이라고들 우리 소민이 얘기하는데 그걸 떠나서 배당을 받지 않으려는 매도가 있습니다. 그런 매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 매도가 좀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대주주 아니라도 배당 받기 싫다고요? 네. 왜? 말씀드렸잖아요. 종합과세-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합과세에 들어가는 종합과세 거고. 걸린다니까. 배당보다 그게 더 커서? 네, 예. 아, 그래요? 이제 안 받으려고 하거나 그 금액이 커지면 종합과세가 가장 큽니다. 종합과세가 어떻게 되는 건 종합과세 안 걸려서 모르지. 네. 원래 세율들이 각 세목별로 네. 있거든. 소득세는 뭐 10몇 프로 뭐 이렇게 있게 있잖아. 네. 근데 그게 어느 수준이 넘어가잖아. 그러면 배당하고 이자 소득하고 이자 소득, 예. 소득하고 다 합쳐가지고 세율을 정한다고. 고소득 세율을. 아. 그러니까 이게 분리과세가 되면은 네.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상당히 절세를 커요. 할 수 있는데 그게 되는 순간 그리고 이제 왜들 세무서에서 종합과세 대상자로 이렇게 등재되는 걸 싫어하시는지 네, 맞아요. 네, 그거 자체를 예, 싫어하더만. 자체에 싫어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부자 아니에요. 예, 국세청에 리스팅 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뭐 양도세나 이런 정책과 상관없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매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물이 좀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네. 어제 휴장이었고요. 어제 미국도 같이 휴장이었고 오늘 배당 기준일이고 내일 배당락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배당을 받지 않으려는 개인 매도도 그동안 있었고요. 반대로 배당 관련 그 차익 거래를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오늘 매수가 들어와고 여러분 보시면요. 금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하고 오늘도 매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일 배당락 되잖아요. 그럼 또 다 팔아요. 그냥 바로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한 것은 이제 배당과 관련된 차익 거래이다. 순수한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28일 날 폐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29일 날은 휴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업무는 합니다. 업무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그 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 관련들이 있다면 29일 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말의 마지막 주인데 통상적으로 연말 마지막 주나 상대적으로 한산한 시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시장은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서 있고 미국 월가에서들은 이제 IB들은 과매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저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이참에 연초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연초까지 그냥 다 가자. 네.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견조한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말씀을 계속 드렸던 내용은 살짝 우리 시장이 미국보다 디커플링 되면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시장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존재해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방의 안정감이 좀 있는 상태이고요. 매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관의 배당 매수가 들어올 거고 외국인들은 쇼커버링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왜 쇼커버링이냐? 연말이잖아요. 반기 말이나 연말 되면은 여기서 어떤 주식은 우리 팔고 내년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매도도 쇼커버링 하고 넘어가자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쇼커버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매수도 있을 수 있고요. 이쪽은 매수 쪽으로 좀 보는 거고요. 수급적 측면을 볼 때 개인들은 반대로 매도 쪽이 그동안에 지난주에 많이 진행이 됐고 오늘 하루이지만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요 며칠 사이에 3일뿐이 없는데 시장의 네. 방향성이 작겠습니까? 뭐 그런 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게 조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월 초부터 있는 둘째 주에 있는 CES와 JP모건 컨퍼런스 여기에 테마 중심으로 지난주에 보면은 바이오주가 가장 많이 올랐죠. 이런 테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실제로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좀 매물이 나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테마 중심으로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코스피의 일봉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고점으로 또 매물이 좀 나온 거고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 요가 나올 때 급등했잖아요. 요 부분을 좀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극복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래로 갈 뻔했죠. 네, 갈 뻔했죠. 이건 주봉입니다. 이제 주봉으로 볼 때 위에 있는 2,668포인트에 있는 상단 부분, 직전 고점은 아직 돌파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직 약한 부분에 있다. 그리고 우리 월봉을 부분도 더 많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전 세계 시장하고 지난주에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전 세계 뭐 대만하고도 제가 비교를 해드렸어요. 대만하고의 월봉을 볼 때 대만은 이제 3,000포인트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눌려 있는데 눌려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긴 있죠. 그렇지만 지금의 반도체 섹터나 또 삼성전자 다음 화면은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늘 제가 일봉을 가지고 여러 차례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네.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지금 돌파했습니다. 주봉으로 볼 때 확실하게 지금 양봉을 좀 돌파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거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은 좀 있다. 그렇게 본다면 당분간 지수가 뭐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테마 중심이나 섹터별로 종목이 움직인다. 그리고 네. 연말이기 때문에 수급 중심으로 종목이 움직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어제 저녁에 요걸 이렇게 캡처를 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수급이 지난 한두 달 동안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좀 재미있게 한번 제가 봤는데요. 11월 달에 급반등을 했고 12월에 반등을 했잖아요.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그 전달인 10월, 9월, 8월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3개월 연속 하락을 했잖아요. 미국도 하락을 하고 우리 시장도 하락을 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매수는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11월부터 들어왔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그리고 국내 기관도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위에 있는 화면은요. 12월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예요. 금요일까지 거래 이제 노란색으로 칠하니까 오히려 더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개인들이 얼마나 팔았냐면요. 5조 3천억을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2조 원을 순매수고 기관들이 3조 2천억인데 이 중에 금융투자가 3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 차익거래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이 들어온 게 의미가 있습니다. 연기금이 이번 달에 좀 샀다는 것도 약간 의미를 둘 수 있겠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이 밑에 있는 화면은 11월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예요. 그러니까 11월을 포함한 거거든요. 11월을 포함했을 때 개인들이 얼마나 팔았냐면 11조 3천억을 팔았어요. 네네. 이게 두 달 동안 개인들이 11조 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5조 원 정도 사고요. 네. 그 다음에 기관들도 한 5조 5천억 정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올해 2021년도에 개인들이 사는 거를 사고 기관과 외국인은 내내 팔면서 시장이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 고점 찍고 내려오는 동안에도 계속 그렇게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도에 계속 빠졌다가 올해 초에 상반기에 좀 반등을 줬다. 그건 2차 전지 영향이 컸고 그러다가 다시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이번에 올라올 때는 걔네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파는 게 거의 대부분 봤더니 정전자를 대부분 팔고 있습니다. 그걸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기전자요? 네. 삼성전자 판다는 거죠? 예,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NH투자증권의 거래 고객 200만 명을 분석을 했더니 2차 전지에 거의 대부분 샀습니다. 상반기에는 순매수 10위권 내에 2차 전지를 제외한 종목들이 카카오, LG생활건강, 네이버, 엔소프트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하반기에는 LG전자 빼고 나머지 2차 전지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볼 때 10위가 LG생활건강이고 나머지는 1위부터 9위까지 전부 2차 전지이고요. 그리고 뭘 많이 팔았냐면 1위부터 불러드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를 팔았어요. 자, 또 볼게요. 요겁니다. 이게 1년치예요. 올해 연초부터 지난 20일까지 1년치거든요. 순매수 1위부터 보면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G와 포스코퓨처엠, LG에너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SA, LNF 여기를 사고요. 판 거는 어딜 다 팔았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삼성제우선주, 삼성 이렇게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좀 변해져 있잖아요, 수급이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우리 개인투자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 하반기를 지금 있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올해 한 해에도 상당히 쏠림 현상이 좀 있었다. 근데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 이런 거죠. 우리가 2021년도에 2020년 팬데믹 맞고 지수가 3,300포인트 위로 고점을 찍으면서 우리 개인투자들이 제일 많이 산 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또는 IT주를 제일 많이 샀잖아요. 그렇게 많이 사고 그걸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동안에 계속 지고 있다가 얘가 이제 반등을 주면서 수급이 저쪽으로 좀 가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2차 전지로 전부 다 가버리고 네. 이쪽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허. 이쪽이 삼성전자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52주 신고가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은 계속 팔았고 이쪽을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쏠림 현상이 전체적인 개인 투자들의 수익률을 보면 연말되거나 뭐 이러면은 맨날 개인 투자들이 외국인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았다 뭐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 이유가 이런 쏠림 현상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보면은 좀 이렇게 다방면의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섹터별로 하거나 아니면 많이 빠진 종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자꾸 포모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올해도 또 있었다. 그런 표현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PC 발표 수가 가장 전체 매크로에서는 중요했고요. 섹터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가장 많이 뉴스 나온 게 이겁니다. 중국의 온라인 게임 규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완결편은 아닌데 이 규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는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일일 지출 한도를 설정한다. 게임에 하루 쓸 수 있는 돈을 그리고
이 연속 로그인을 하면 보상행위를 주죠. 그렇죠. 오늘 들어오고 내일 들어오고 네네네네. 보상행위 같은 거죠. 이런 거 다 금지한다는 거예요. 인센티브 없네 그러면.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적어오질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임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이거 중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또 팁을 주거나 이런 보상 제도가 있는데 이거 다 없애라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너무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하는 건 하지 마. 빠지지 않게 하는 행위를 이제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심하게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신규 게임 허가 금지, 특정 게임의 변경 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게임주들 중에서 뭐 텐센트 홀딩스, 텐센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빠졌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게임주들이 급락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뉴스가 사실 지난주에는 섹터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쪽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가 좀 나왔어요. 게임 회사들 진짜 한참 죽쓰다가 최근에 조금 낮이나 네, 했더니 조금 나아졌어요. 저렇게 또 코인 올라가면서. 게임 회사들 부드러 맞네. 중국 정부한테 게임값 달라 그럴 것 같은데. 게임값 게임 회사들 게임값 달라고. 네, 지난주에 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요 보고서를 바로 냈더라고요. 이쪽 관련 섹터에 있는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고서. 애널리스트 얘기했잖아요. 그거 주말에도 나오면 못 주말에 나와서 해야 돼요. 대부분 뉴스 또 해외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바로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일단 위험 크리스마스 때 해야 되지 나와서 않겠냐. 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3번 뉴스는 우리가 지금 IT 얘기하면 반도체 얘기하고 AI 얘기하고 하드웨어 쪽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얘기도 안 나오고 하루도 디스플레이 얘기 안 나오잖아요. 안 좋게 그냥 보잖아요. 그런데 IT용 OLED의 대규모 생산 라인 투자 발표들이 요즘에 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OLED가 2027년까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애플이 OLED 아이패드를 내년에 그리고 2026년까지 맥북도 OLED를 하겠다. 그리고 폴더폰에서 있는 그 OLED의 디스플레이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야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면서 삼성이 약 4조, LG가 1.3조, BOE가 약 11조에서 OLED 생산 라인 투자 발표가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OLED 관련된 종목들이 드디어 약간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만 갖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에 좀 찬밥이었던 디스플레이 쪽도 한번 좀 다시 한번 들춰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중에 40%는 생성형 AI 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발자 이제 자료들이 나왔는데요. 내년에 한 1억대 출하해서 연습 83% 성장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삼성의 생성형 AI 폰이 일단 애플보다 먼저 선두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이 생성형 AI 폰으로 바뀌면서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또 변화, 변혁 또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디에 주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뭐 내일이나 내모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네, 아님 무슨 말씀이요? 네. 네, 우리 박병장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